안녕, 계잡주 잡는 형이야. 내가 계잡주를 두들겨 패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계잡주를 건드려서 재산적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서인 것이다. 좋은 회사 그리고 주가가 오를 회사를 말해주는 채널은 존나게 많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지 말아야 할 회사를 말해주는 채널은 전혀 없는 것인 거다. 물론 회사의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계잡주는 말 그대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공시를 하고 대놓고 사기치고 주주 뒤통수 후려갈기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회사를 알려주고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것인 거다. 뭐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계잡주 시리즈 11번째 회사인 금양의 두 번째 이야기인 것인 거다. 지난 시간 금양의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형님 누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오늘은 금양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계잡주 두들겨 패는데 더욱 노력할 테니 부탁한다. 금양이 내세우고 있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리튬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한 공급망 구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양극재 소재 생산, 마지막으로 배터리 생산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리튬 광산부터 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금양이 공시한 내용을 한번 봐볼까? 작년 5월 금양은 2차전지 밸류체인을 만든다고 몽골의 광산개발 면허를 보유한 몽나 LLC라는 곳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는데 말이지. 그때 당시 올해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공시를 한 것이고 2024년 매출이 무려 4천억, 영업이익도 1600억이라고 공시했으며 2025년부터는 매출 4680억, 영업이익 1870억이 날 것이라고 공시했었다. 그런데 저 공시 내용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2025년과 2026년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적어놓은 것인데 누가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과 이익의 예상치를 이딴 식으로 작성한다는 거냐? 일반 회사였으면 바로 작성한 문서로 뺨 따고 세려맞아도 모자랄 판인 것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대충 때려박은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인 거다. 난 작년에 이 공시를 볼 때부터 이놈들 장난질 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금양이 올해 9월 27일에 이 내용에 대한 공정 공시를 올린 것이고, 이 공시에 의하면 4천억이던 몽골 광산의 올해 예상 매출은 고작 65억, 영업이익은 13억인 것이고 2025년과 2026년 매출도 기존 4,680억에서 408억으로 90% 넘게 축소, 영업이익은 1,872억에서 81억으로 아주 그냥 화끈하게 95% 정도 줄여서 공정 공시를 한 것이다. 이거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투자를 결정한 담당자는 징계 먹어도 모자랄 판인 것인 거예요. 공지사항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뭐 이런 말로 주주들에게 인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긴 것인 거다. 바이오 회사가 임상 3상 통과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개발했고 다음 임상을 위한 노하우를 얻었다 정도로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 거냐? 결국 주가의 하락도 이런 내용들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인 것이에요. 그리고 금양은 몽골 광산에 투자하기 전인 2022년 10월 콩고에 리튬 광산 지분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몽골 광산 지분에 추가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 콩고에 관한 내용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거 콩고 쪽은 유야무야 조용히 묻히는 거 다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철강업체인 포스코홀딩스 정도의 회사가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스코홀딩스가 천문학적인 단위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대기업이고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금양은 과연 무슨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리튬 추출 밸류체인 다음 단계인 양극재 소재 생산 관련 내용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양극재 업체들이 존재하고 점유율도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LG화학 같은 탑티어 회사들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3원계 양극재를 양산하는 업체들이다. 그런데 금양은 이런 회사들의 양극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금양은 2차전지 제조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비상장회사 SM랩을 통해 공급받으려는 전략이다. 홈페이지에서도 초격차 양극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앞에 말한 양극재 선도 업체들을 이길 만한 생산 능력이나 레퍼런스를 가진 것일까? 당연히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것인 거예요. 2024년 8월 기사에 의하면 SM랩은 아직 고정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SM랩 법인 등기부에 나와있는 상환 전환 우선주 전환가격 조정 조건을 보면 전환가격 하한이 80%인데
만약 삼성 SDI로부터 투자금 20억 원 이상을 유치하거나 회사가 생산하는 양극 소재 제품에 대한 삼성 SDI의 사업부 이건 최종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월 10톤 이상 3년 이상 공급 계약을 요청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선을 95%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래처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실제로 2024년 SM랩의 반기보고서 공시를 보면 올해 6월까지 매출이 21억 원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공시의 주석을 확인해보면 반기 매출 중에 21억 원이 금형으로부터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주요 고객 자체가 한 명밖에 없다고 공시한 셈인데, 이건 뭐 그냥 내부 거래가 매출 전부인 셈인 것이고, 만약 이 회사의 양극재가 그렇게 혁신적이었다면 적어도 다른 회사에서 샘플 정도는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애매모호한 생각이 드는 것인 거다. 그리고 SM랩은 현재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2022년에 상장을 철회하고 이번이 두 번째 시도하는 건데, 과거 공장 증설자금 확보 관련 문제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2천억 원의 공장 증설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공모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한국거래소에서 거절한 이유였다. 하지만 SM랩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장을 미룰 수도 없고, 그런다고 자금을 투자해주는 곳도 없으니 금양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인 거다. 그리고 금양 입장에서도 수직 계열화를 목적으로 SM랩을 인수하는 게 아주 좋은 명분 아니겠냐? 그래서 작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22% 넘는 지분을 확보했고, 그 이후로 SM랩의 대주주가 금양이기 됐기 때문에 상장에 꼭 성공해야 금양도 좋은 것인 상황. 그래서 공장 증설을 위해 400억 원을 빌려준 것인 거예요. 두서없이 말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회사처럼 대규모 생산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금양 외에는 매출 레퍼런스도 없고,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으로 웬만한 탑티어 업체들도 적자를 보고 있는 판국에 광산에서 얼마만큼의 리튬이 생산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한 양극재 카드를 놔두고 불확실한 카드를 뽑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 거다.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인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겠다.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배터리 셀 제조업체에서도 글로벌 탑10 회사에 우리나라가 세 곳이나 들어가 있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유황 같은 기라성 같은 대기업이 포지셔닝하고 있으며, 중국의 CATL과 비아디, 일본의 파나소닉이 상위 포진에 있단 말이지.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초일류 회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금양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하고 금양은 들어보지도 못한 미국 회사에게 판권 이전 형태의 계약을 진행한 것이냐? LG에너지솔루션처럼 포드나 벤츠에 납품하는 계약이 발생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혁신적인 배터리고 관심이 많다면 BMW 같은 회사에서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노테크 에너지라는 미국 회사와 배터리 공급 계약도 아니고 종판 계약을 맺냐는 것이에요. 금양이 공시한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트 하는 것은 해외 판매점에 상품의 판매권을 부여하고 판매점이 일정량을 구매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 즉 종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공급 계약이라고 공시했다가 종판 계약으로 정정 공시를 한 것이다. 이건 뭔가 좀 느낌이 싸한 거라는 거예요. 나노테크 에너지가 가져가서 배터리를 판다고 한들 결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팔아야 하는 건데, 첫 번째로 기라성 같은 글로벌 슈퍼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 이 회사가 공시된 만큼의 물량을 주문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냐는 게 의문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 금양은 나노테크 에너지와의 접촉이 그래핀 기술을 보유한 홍성철 나노테크코리아 대표를 통해서라고 인터뷰했는데, 국내 최대 기업 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탑에서 조회를 해도 홍성철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나노테크코리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점점 금양이라는 회사가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인 거다. 마지막으로 금양은 2차 전지 생산 시설을 벌써 이 정도까지 진행해버린 상황인데,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4,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꼭 성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양은 빨리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3개월 안에 증권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 더군다나 현재 금양은 패시브 펀드들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11월 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금양이 유력한 편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편출되면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유상증자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금양의 주가는 나노테크 계약건으로 인한 반등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4월 폭등 전 주가 수준까지 하락하며 신저가를 파고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느낌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건실하고 우량한 2차전지 관련 회사도 얼마든지 많으니 불확실성으로 도배가 된 금양을 선택하는 것보단 레퍼런스가 확실한 소재 회사나 셀 업체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생각한다. 끝.